안녕하십니까. 저는 불경본부의 이유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하게 된 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인대업 민자사업의 침입수, 유입수 산정 방법에 대한 저희 처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이런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II 산정 방법에 대한 간단한 이론을 소개하고 저희 처에서 개발한 II 산정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행해 보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로는 이제 표준 침입수, 유입수 산정에 대한 내용 설명과 그 다음에 침입수 산정 방안 프로그램, 그 다음에 유입수 산정 방안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엑셀로 되어 있는 저희 원샷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침입수와 유입수 산정 방법에 있어서 전제 조건입니다. 이제 침입수, 유입수 평가는 이런 대상 유역의 하수의 관망의 종합적 상태를 평가하기에 있어서 매우 주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침입수와 유입수가 증가가 계속적으로 될 경우 운영 비용 증가의 문제들이 유발되게 됩니다. 이러한 침입수와 유입수 측정을 위해서는 이제 타당성이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계측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보된 또 침입수, 유입수의 자료는 자동으로 고정하고 그 다음에 비정상 데이터를 걸러내기 때문에 임의적인 자료를 보정하거나 또 삭제하는 것들의 방식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 유역에 대한 정확한 기초 현황 통계 자료와 속성 인자들의 확보가 또 필요하고, 이런 관망들에 대해서는 또 누수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최종 산정값들은 공학적 관점에서 판단값이며 또한 산정과 활용 성과 보증 단계에서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의사결정 단계에 활용됩니다. 표준 침입수, 유입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본 과정에 대한 설명 대상으로는 저희는 현재 데이터 분석을 하고 계신 현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자세한 이론 설명들은 좀 배제하고 기본적인 이론들을 설명드린 다음에 바로 실습에서 침입수, 유입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준 침입수 산정 방법에 있어서 침입수량이란 최소 발생 하수량에서 공정 폐수량, 야간 발생 하수량들을 제외하는 값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청천일에 하수 발생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상의 침입수 부분만 낳게 되어 이러한 침입수들을 실질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1단위로 구하다 보면 1단위 최소 발생 하수량과 또 1단위의 야간 발생 하수량 및 또 공정 폐수량들의 값들의 전체적인 평균을 산정하게 되고, 또 각 일자별로 발생한 야간 오폐수 발생량들을 공제하여서 표준 침입수들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입수 산정 방안입니다. 유입수는 보통 강우시 측정하는 하수 발생량에서 청천일 기저 하수 발생량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유입수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청천일 유입 발생 유형을 먼저 구하고 우천일 유량 발생에서 그 값들을 공제하여서 이러한 진하게 표시된 그림 부분에서의 유입수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입수들은 앞서 말씀드린 침입수와는 다르게 좀 기저 하수 발생 유량 산정과 또 우천일 유량 자료와 청천일 기저 유량과의 매치업, 그리고 각 잔차 산정, 그 다음에 발생 사상일 단위로 유입수량을 산정하게 되는 복잡한 단위들을 거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단위를 조금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기저 하수 발생 유형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우천일에 따른 유량 발생이 있다고 하면 이 기저 하수 발생 유형을 잔차를 선정하여 이러한 값들을 상하 평행 이동을 하고, 이러한 평행 이동을 이루어서 우천 전과 후일에 가장 비슷한 유형으로 근접하게 만든 값들을 찾은 다음에 이제 우천일의 당시의 기저 하수 발생 유량과의 차를 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유입수량을 구하게 됩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그림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자면 앞부분이 우천일에 따른 유입수 발생 후일에 이러한 단위들이 실질적으로 매치업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침입수 산정 방법을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침입수 산정 방법은 이제 비정상 자료 판단과 좀 하수 발생량 산정,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연차별 침입수 발생량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침입수 발생 증감량이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크게 4단위로 봐서 침입수 산정 방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프로그램 단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네모 박스 쳐진 곳에 비정상 자료 같은 경우 각 데이터상의 유량과 수위, 그 다음에 유량, 강우량 이러한 것들이 각각 정상값이라고 치면 판정상에서 1이라는 값들이 뜨고 0이라는 비정상 값들이 있다고 치면 판정에서 0이 같이 뜨면서 이 자료들은 쓰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유량과 수위, 유속, 강우량들을 얼마만큼 자기가 적정 값인지 세팅할 때는 위쪽 초록색 부분에 각각의 수위, 유량, 그 다음에 유속 이런 부분들을 직접 입력하여서 어느 값들을 걸러낼 것인지 이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이러한 로우 데이터를 넣을 경우 이후에 이제 각 날짜별로 1시간 평균 최저 유량을 프로그램 상에 자동으로 구하게 되고 각각의 야간 생활하수 평가법이나 아니면 BOD법에 의해서 세팅된 값들에 의해 가지고 각 값들이 선정이 된 이후 산정된 침입수 값 중 25%에서 75%에 해당하는 침입수의 값만 선정을 하여 평균 수량을 낸 값을 이제 실질적으로 침입 수량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트는 또 BOD법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측정한 BOD 값에 하는 최소 이제 야간 하수 생활량들을 선정하고 그것을 이제 최소 발생량에서 공제하여 침입수를 구하는 방식인데 이런 값 또한 뒷부분에 있어서 보여드릴 프로그램에서 측정한 BOD 값만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침입 수량을 구할 수 있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이제 침입수 발생일과 그에 따른 데이터의 유효 일자, 그 다음에 침입 수량, 그 다음에 그 침입 수량의 유량 평균을 구하여 이제 유량 침입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입수 산정 방법입니다. 네, 유입수 산정에 있어서 가장 오류가 많이 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기저 유형을 산정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 빨간색 구간에서 비가 실질적으로 강우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여기서 7일, 14일 혹은 21일 그 다음에 아니면 가까운 청천일로 가는 이러한 복잡한 관계들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러한 날짜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날들을 약 3주 전후 후일로부터 이러한 값들을 모아서 선정한 것이 이제 기저 하수 발생 패턴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패턴은 7일 값과 14일 값 아니면 가까운 청천일 값 여러 값들에 이제 해당하는 요일들을 모아서 붙인 값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청천일 주간 단위의 기저 하수 발생 유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입수의 기저 하수 발생일을 만드는 기본적인 이론상으로는 이제 우천일 발생했을 경우 7일, 14일, 21일로 돌아가서 그것까지 안 된다면 가까운 청천일로 가는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단하여도 실질적으로 복잡한 우천일이 발생할 경우에 많은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현재 많은 운영사나 아니면 확인하는 주무관청에서도 이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기저 유형 산정에 있어서 자동화 프로그램에서는 예전에는 일일이 수동으로 구했던 방식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7일, 14일, 21일 그리고 가까운 청천일 그리고 기저 강우 사상 전일에 쓰지 않아야 되는 그런 규칙들을 모두 종합하여서 자동으로 구해주는 방식을 구현해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유입수 자료에 대해서 이제 기저유량 자료를 상하로 매치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유입수 발생 유량 자료의 범주 확정 및 고정과 그에 따른 이벤트 전후일을 산정하고 청천일 기저하수 발생 유형 유량을 자료의 미세 조정을 통한 최종 중첩 및 잔차를 산정해야 합니다. 자동화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1, 2, 3, 4번의 복잡한 관계에 있어서 수동에 의하지 않고 데이터만 넣게 되면 자동으로 산정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이제 잔차값을 얼마나 줄 것인지에 대해서 자동으로 선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위에서 말씀드린 자료를 조금 이론상으로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각각의 여러 가지 기저하수 유량이 있고 또 이러한 유형에서 잔차가 최소가 되는 하나의 패턴을 찾은 다음에 그 패턴들을 기저하수 유량에 합산해 주고 이에 따라서 상하평행 이동이 이루어지면 이제 밑에 그림처럼 기저하수 발생 유형과 이제 강우 사상일의 그래프가 가장 근접하게 되고 근접한 그래프와 기저하수 유형의 차이값이 실질적으로 유입수로 환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값들을 이용하여 이제 10분 단위 값에 합산을 하고 강우 시작일과 그 다음에 1에서 구한 기저하수 발생 유형을 차이가 실질적으로 유입 수량이 되는 것입니다. 유입수 발생에 있어서 관계 도출을 현재 회계 분석이라는 이론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입수 분석에 한계 강우를 도입하고 한계 강우 범위 내 유입수 중 50%에서 90%의 값만 사용하여 회기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대상 연도의 현형 기울기의 증감을 평가하여 현재 연차별 상대적 증감률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위 11%에서 50% 자료를 실질적으로 회기 분석을 통하여 기울기를 구하게 된다면 이 여러 가지 데이터 중 빨간색 점들의 회기 분석을 통한 기울기를 구해야 되고 매년 수행한 그 기울기가 실질적으로 증가했는지 아니면 감소했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유입수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론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차트에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유입수와 침입수와 유입수 산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